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오늘은 조건하고 형용사 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사적 용법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부사적 용법은. 자, 그러면 잘 한번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또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은요, 우리가 if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to 부정사가요,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To hear him speak English 그랬어요. 자, 요거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여기 형광펜 좀 잠깐 쳐줄게요. To hear him speak English. 요 의미는 바로 요런 의미예요. 만약에 네가 듣는다면, 뭘 듣는다면, 그가 영어 하는 걸 듣는다면, 자, 여기다가는요, if도 없고요, you도 없어요. 그죠? 근데 to hear만 가지고서 그가 영어 하는 걸 듣는다면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가 영어 하는 걸 듣는다면.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가 어떻게 해석이 된 거예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if의 의미처럼, 조건의 의미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영어 하는 걸 듣는다면 you would think, 너는요 생각할 거래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that he was a native speaker, 그가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넌 아마 생각할 거래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to 부정사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컴마로 찍히면 대부분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컴마 찍히고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지금처럼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뭐뭐 한다면이라고 조건으로 해석할지는 누구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앞에 있는 to 부정사를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to 부정사가요, 누구를 수식한대요? 네, 형용사를 수식한대요. 얘들아, 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팔품사 할 때, 자, 형용사 하고요. 우리 팔품사에서 부사의 공통점은 뭐였죠? 둘 다 뭘 한다? 수식한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였냐면 형용사는 누굴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한다. 자, 그런데 부사는 누굴 수식한다?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 그래서 동사, 그 다음에 지랑 똑같은 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라고 배웠어요. 자, 부사에는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to 부정사도 지금 부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요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to drink가 앞에 있는 safe를 수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도 A, B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답 한번 맞춰볼게요. 자, 풀어보셨죠? 가보겠습니다. 이 기계는요,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자, convenient. 뭡니까? 형용사죠. 그래서 to use, 사용하기에 편리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녀의 설명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was easy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easy는 형용사죠. 뭐 하기에 쉬웠다는 거예요?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to 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컴마 나와 있죠. 자, 여기는 뭐예요? 네, 조건입니다. 자, 글을 보면 그랬어요. 그가 30살인 줄 전혀 짐작할 수 없어요. 조건이 뭐예요?
그를 본다는 게 조건이었죠. 그래서 to look 그랬습니다. 그를 본다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케이크를 맛보면 이게 조건인 거예요. 이 케이크를 맛본다면 to taste this cak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이렇게 생각할 거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B번은요. 네, 뭐 요거는 뭐 순서 배열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샌드위치는요.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샌드위치는 간단합니다. 자, 요게 동사죠. simple. simple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예요. 뭐 하기에 간단한가요? to make.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좀 이상하게 됐네요. 살짝 지워줄게요. 네. to make라는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simple이란 형용사를 수식하네요. 자, 러시아어는요. is difficult. 자, difficult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겠죠? 어렵대요. 뭐 하기가 어렵대요? to learn. 그래서 to 부정사가 difficult를 수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의 그림을 본다면 이건 뭐예요? 조건이죠. to see. 그 다음에 그의 그림이니까 his painting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도시는 밤에 돌아다니기에 어떻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위험해요. is dangerous. 자, dangerous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형용사죠. 뭐 하기에 위험한가요? 돌아다닙니다. to walk around 하면은 돌아다니다 라는 말이죠. 돌아다니기에 위험하다. dangerous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이게 조건이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to hear her talk. 그러면 그녀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여기는 조건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쉬워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선생님만 쉽고 너희들은 안 쉬울 수 있겠다. 자, to 부정사의 그냥 주어가 아니고요. 이번에는요.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의미상의 주어는 뭘까요? 자, 요거를 정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 문장 잠깐 보겠습니다. It was difficult. 요거 잠깐 빼볼게요. It was difficult.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자, it 보이시죠? 그리고 to learn, to swim 그랬죠. 뭐 하는 게 어렵대요? 수영하는 걸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때 이 it는 가주어 it고요. 진짜 주어는 to learn to swim이에요. 자, 여기가 진주어예요. 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할 때 주어에서 배웠습니다. 주어가 너무 길면 뒤로 보내주자.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내주고 가짜 주어 it를 갖다 집어넣고 이 it는 해석은 하지 말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배울 건 의미상의 주어라는 친구입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 자, 그렇다면 똑같은 주어인데 의미상이란 말이 붙었네요. 자, 이게 어떤 친구냐면 자, 어려워요. 수영을 배우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수영을 배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쵸? 제니예요. 제니가 수영을 배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일단 해석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뭐냐? to 부정사를 to 부정사도 원래 출발점은 동사니까요. to 부정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주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자, 배우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제니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일단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여기 좀 지울게요. 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는 일단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방법이 만약에 한 가지였다면 시험에 안 나왔을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 즉
투부정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주어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for라는 전치사를 쓰고 목적격을 쓰시든지 아니면 of라는 전치사를 쓰시고 목적격을 쓰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실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시면 돼요. 의미상의 주어를. 자, 그러면 우리가 특이한 친구만 외우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은 for를 써야 되는데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게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친구인데요. 또 형광펜 준비하시고. 자,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절하거나 또 nice도 뭐 친절한 거죠. friendly도 되게 우호적인 거고 brave 하면 용감한 거고 wise 현명한 거고 clever도 현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stupid, 뭐 silly, foolish 다 이거 멍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 careless는 부주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에요.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사람의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를 for를 안 쓰고요. of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was careless 하면 부주의합니다. 뭐 하는 게요? to break the vase 하면은 자, 꽃병을 깨트린 게 부주의한데요. 잘 보세요. 꽃병을 깨트리는 자, 이 투부정사죠. 꽃병을 깨트리는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그가 꽃병을 깨트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가 꽃병을 깨트린 걸 보니까 아이고 careless하구나, 부주의하구나 하고서 누구를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네, of 힘을 갖다가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말로요? careless라는 형용사로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형용사가 나오면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는 of 힘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결론.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일반적으로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지만 우리가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사람을 평가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왔을 때 그때는 전치사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어주면 된다. 자,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또 형광펜 준비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람의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잘 찾으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2번 보세요. 아이고 멍청한, 아이고 어리석은. 자, 뭐예요? 사람의 성격을 평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아이고야 친절한. 자, 이것도 그 사람의 성격을 평가하는 거고요. 자, 5번 볼까요? wise, 똑똑한 거죠. 현명한, 이것도 사람의 성격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다 뭘 쓰면 돼요? of.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이상하다 그랬죠? It is strange. 뭐 하는 게요? 그들이 그렇게 조용한 게 이상하다. 일반적인 거니까 for 쓰시고 목적격 쓰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라는 목적격 for them 쓰시면 돼요. To be so quiet. 자, quiet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too quiet 하면 큰일 나요. 형용사는 일반 동사처럼 사용되려면 누구 쓰면 돼요? 그렇죠. 비동사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그 소문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of m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to believe.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 절벽을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for 우리가 올라간 거죠. us 목적격 쓰시면 되고요. to climb.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친절하다는 걸 성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of him to help.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요. 현명한 것도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of you. 그 다음에 to take. 아이고야.
잠깐만요. 요거 지워드릴게요. to take. 되셨죠? 자, 네가 수업 중에 필기한 것은 현명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 한번 가볼게요. B는요, 뭐 쉽죠? 순서 배우라는 거니까. 자, 일단은요, 놀라웠다. 자, 의미상의 주어 for Judy. 그 다음에 to tell the truth.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쉬워요. 자, 내가 영어 배우는 게 쉽다는 거죠. For me. 그 다음에 진주어 쓰면 되겠죠. To learn English.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합니다. 애들이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상의 주어 for children. 그 다음에 진주어는 to get. 충분한 잠이죠. enough sleep.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it was brave. 자, 보세요. brave는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는 of를 써야죠. of you. 그 다음에 to save the child. 자, 이렇게 해서 요 마지막에 4번만 의미상의 주어를 of로 쓰면 되겠네요. 누구 때문에? brave,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투부정사가 다 끝나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 어렵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때도 조금 더 정신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어요.